네,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증권사 얘기부터 하시죠. 예. 실적이 생각보다 증권사들이 좋게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삼성증권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적부터 정리하면 네. 일단 빠지는 것 없는 성적표를 내놓긴 했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지난해 4분기보다 60% 증가했고요. 네. 해외 주식 수수료가 9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자산 관리 부분에서는 1억 원 이상을 맡긴 고객들 수도 이들이 맡긴 전체 자산 규모도 똑같이 나란히 늘어났고요. 네. 기업금융에서는 대한항공이나 S-오일, KCC의 회사채 거래를 주관하면서 이익을 키웠고 구조화 금융 수익이 지난해 2배로 뛰었는데 채무 보증 수수료 수익의 확대 덕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외에도 자기 자본 4조 이상 9개 대형 증권사 모두 직전 분기와 비교해 플러스 이익을 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단행될 부동산 PF 구조조정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뭐 밸류 프로그램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국내 증시의 거래도 늘었고 요즘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뭐 직구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많이 벌었고 여러 면에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PF 부실 이게 이제 정부가 뭐 금융사들의 충당금 많이 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어떻습니까? 예, 삼성증권 역시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요. 당장 크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이미 쌓아둔 양이 넉넉한 데다 꾸준히 PF 위험 부담을 줄여왔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1분기 삼성증권의 부동산 PF 관련 수익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IBK투자증권은 2분기에도 추가적인 부동산 PF 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대형 증권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사들은 당장의 생존이 문제인데 대형사는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가령 구조조정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되면은 부실채권 펀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펀드를 판매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펀드북을 설정했고요. NH와 메리츠증권도 관련 사모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증권사들은 돈벌이를 할 게 있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MSCI 삼성증권은 뺄게요라고 뽑아오셨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번에 MSCI 지수에서 삼성증권이 빠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에 이 결정이 미국에서 내려져서 전해져 봐 있죠. MSCI는 올해 두 번째 정기 조정을 통해서 삼성증권을 한국 지수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작은 시가총액이 결정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나온 결과라서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함께 제외된 강원랜드는 하락 중이고요. 한온시스템이나 카카오페이는 보합권에 있고 반대로 편입이 결정된 알테오젠이나 엔캠은 빨간불을, 현대일렉트릭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MSCI 지수는요. 대형 글로벌 투자자들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죠. 분기마다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합니다.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편출은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죠. 이번에 발표된 리밸런싱이 이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장마감 이후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지나갈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보험사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험사들도 실적이 좋더군요. 특히 현대해상을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예, 그 전에 살짝 확인해야 될 네네.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보고 발생 손해액입니다. 네. 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보고 발생 손해액 기준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사고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보험금을 달라고 하지 않은 금액이 바로 미보고 발생 손해액인데 회계상의 지급준비금 일종의 부채로 포함되죠. 보험사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적립할지 계산할 때 그동안은 사고가 생긴 날이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 이틀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네. 실손의 경우 지급 사유일로 기준이 늦춰진 거죠. 이제 미리 쌓아뒀던 부채가 줄어든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 2,700억 원, 이것이 보너스 격으로 회계상에 들어왔습니다. 분기 기준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배경인데요. 전거래일 잠잠하던 현대해상 주가는 실적이 발표된 오후 2시를 지나서 10% 가까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DB손보, 메리츠화재까지 4개 대형사 모두가
모두 같은 효과를 봤는데요. 현대해상이 가장 큰 이익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그러면 일을 잘했다라기보다는 뭔가 기준이 바뀌어서 일종의 착시 효과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의 규모 측면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긴 하지만요. 사실상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다분히 일회성 이익이며 이를 빼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라는 건데요. 일반과 장기 손익이 개선되면서 전체 보험 순이익이 늘어났긴 했지만 강점인 자동차 부분은 40% 넘게 쪼그라들었고요. 투자 손익에서는 부동산 수익 증권과 해외 부동산에서 610억, 700억 원의 평가 손실이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건은 배당입니다. 2023년 기준 배당 성향이 20%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네. 올라가던 배당률도 꺾인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배당 여력이 빠듯하다는 게 NH투자증권 판단인데요. 네. 순이익은 늘었지만 관련 비용도 늘면서 재원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보험사들의 산출 기준이 바뀌면요. 이익이 크게 개선돼서 주주 환원에도 쓰일 돈이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보고서를 낸 네. 하나와 교보, NH가 목표가를 올려잡긴 했습니다. 이 중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후한 평가를 냈는데요. 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기 어려운 자본 비율인 점을 감안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저평가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현대해상의 올해 연간 PER 예상치는 2.2배입니다. 삼성화재의 6.6배, DB손해의 3.9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당장은 총알이 넉넉하지 않아서 정부 밸류업에 동참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긴 하지만요. 정부 제도 변경으로 숨통이 트이면 떨어지는 주주 환원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현대해상 주가는요. 네. 뒤집기에 성공하더니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는 있네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 제목을 뽑으셨군요. 증권가에서 여기선 더 올라야 되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군요. 시장에서 어떻게 눈높이가 맞춰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